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한글 2018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로 나온 한글 2018.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한글 2018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어떤 문서 마당이라고 하죠. 문서에 대한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서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표창장이다 하시면 열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쭉 한번 봐줄게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는 그냥 세문서로 A4 용지에 세문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자, 한글 2018도 다른 버전과 같이 내용은 비슷해요. 자, 제일 위쪽에 제목이 나타나는 제목 표시줄이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전체 화면, 크게 보기, 도움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소화, 최대화 버튼, 닫기 버튼도 여기 같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없던 찾을 내용이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자, 이 찾을 내용은 문서의 내용을 찾아줄 수 있는 우리 찾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다가 하나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내용이 많이 적혀지면 내용 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메뉴가 쭉 나타나 있는 메뉴 표시줄이 있고요. 메뉴들 한번 볼까요? 자, 파일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파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새 문서 열기, 불러오기, 문서 마당, 아까 우리 봤던 문서 마당들 있죠. 뭐 표창장, 뭐 보고서 같은 것들 불러올 수 있고요.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 다음에 뭐 편집 용지 설정, 미리 보기 설정, 인쇄, 그리고 닫기 이런 것들이 전부 파일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지고요. 다른 위치를 클릭해도 사라지게 돼요. 자, 편집을 한번 눌러볼까요? 우리 화면에서 편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복사, 오려두기 이런 것들 있죠. 붙여넣기 이런 것들 있고요. 글자 모양, 뭐 스타일 이런 것들도 편집 라인에 들어가 있어요. 자, 편집 옆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드롭다운 메뉴라고 해서 편집 도구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편집에 대한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건 리본 메뉴라고 해서 편집 도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메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기도 마찬가지 메뉴로 나타나게 되고요. 입력도 마찬가지 이렇게 메뉴로 나타나게 돼요. 자, 편집에서는 뭔가 편집할 수 있는 복사, 오리기, 붙이기, 단나누기 이런 것들이 된다면 보기에서는 화면에 대한 보기 구조를 나타내 줄 수 있어요. 현재는 전체 보기가 되어 있고요. 제일 앞에 있는 쪽 윤곽을 눌러주시면 A4 용지의 옆의 끝선까지 다 보여주는 형태예요. 자, 여백 극선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클릭 풀어주시면 전체 보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컬러로 볼 것인지 회색조로 볼 것인지 그 다음에 뭐 문단부호를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이 문단부호 조판부호는 켜져 있는 상태대로 저는 파란색 화살표가 안 지워져요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보기 라인에서 문단부호를 삭제해 주시면 이 파란색 화살표는 없어집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둘게요. 그 다음에 격자라든지 이런 화면에 대한 어떤 보기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 보기 라인에 있어요. 확대 축소도 마찬가지, 뭐 폭맞춤, 쪽맞춤, 그 다음에 화면의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아래쪽에 보시면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죠. 제일 아래쪽에 여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게 쪽맞춤이고요. 요게 쪽 윤곽 보기 아까 봤던 요 내용이죠. 요거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확대 축소 퍼센테이지 여기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입력 라인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입력 라인으로 오시면 도형이라든지 그림, 표, 차트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입력 객체들을 넣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편집에도 그림이랑 표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편집에도 있어요. 편집에서 하셔도 되고 입력에서 하셔도 돼요.
같은 형태입니다. 그 다음 서식으로 가시면 이제 글자 모양, 문단 모양, 개요번호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세문세 열기, 그 다음 저장하기, 인쇄하기, 바탕글, 그 다음 글자 모양, 글자 크기, 굵게, 기울림꼴, 문단 정렬 이런 것들은 기본 메뉴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서식 메뉴에도 나타나 있고요. 여기서 쓰셔도 되고 여기서 쓰셔도 되고 같은 의미입니다. 되셨죠? 여러 군데 있으면 아무 데서나 쓰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으로 쪽으로 가시면 편집 용지 설정, A4 용지를 가로로 놓고 쓸 것인지 세로로 놓고 쓸 것인지 머릿말, 꼬릿말, 테두리 배경, 쪽 번호, 쪽 윤곽, 쪽 나누기, 단 나누기 이런 것들, 라벨지, 원고지 사용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안에 가시게 되면 이제 보안에 대한 문서에 대한 보안 설정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검토로 가시게 되면 교정 부호를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변경 내용을 추적한다든지 메모를 삽입한다든지 이런 기능 하실 수가 있고요. 도구로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색인, 목차, 인용 이런 것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부분은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요 정도까지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메뉴 잠깐만 한번 볼게요. 메뉴를 하나만 이렇게 옆에 드롭다운 메뉴라고 하죠. 화살표를 눌러서 메뉴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메뉴를 열게 되면 옆에 세모가 나타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이 있는 것도 있고 회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도 있어요. 그쵸? 메뉴 모양이 좀 다양한데요. 글자 옆에 세모가 있다라는 뜻은 이 도형 안에 뭔가 내용이 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화살표를 가만히 마우스로 클릭은 아니고요. 가만히 두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더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회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얘는 쓸 수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회색은 쓸 수 없다.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개체가 있어야 캡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 개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캡션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덧말 넣기에 점점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은 이것을 누르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글자 모양 뒤에도 점점점 있죠. 클릭 한번 해볼게요. 하시면 글자 모양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라는 의미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이 있으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크게 나타날 거예요 라는 의미가 돼요. 되셨나요? 자, 아래쪽 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모를 누르게 되면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위에는 그림이 있고 아래쪽에는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그 뒤에 더 많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라는 의미가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의미 좀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기본적인 메뉴들이 쭉 나타나요. 아까 봤던 글자 모양이라든지 크기,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상태, 굵기, 밑줄, 기울림, 색깔 바꾸기, 그 다음 정렬 상태, 그 다음 요거는 현재 줄 간격입니다. 줄과 다음 줄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이 여기서 표시가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보시면 눈금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로의 위쪽에 있는 가로 눈금자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세로 눈금자가 있을 거예요. 자, 눈금자 두 개 있고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스크롤바 있을 거예요. A4 용지가 지금 한 화면에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요. 문서 탭 목록. 현재 문서는 빈 문서 1번이에요. 자, 그 뒤에 문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걸 탭이라고 하고요. 우리 엑셀이나 다른 쪽에서 이제 시트 탭을 추가하는 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하시게 되면 빈 문서 2라고 해서 새로운 문서가 간편하게 열려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난 필요 없어요. 그럼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도 좀 넓어서 내용이 나온다면 스크롤바가 가로 스크롤바도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 아래쪽에는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서 상황줄, 상태 표시줄 같은 얘기예요. 현재 A4 용지가 총 몇 장인지 쪽수, 그리고 몇 단, 몇 줄, 몇 칸, 몇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지 현재 쪽에 자 이런 것들 정보를 나타내 주고요. 현재 문자에 대한 입력 상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요. 입력 상태, 현재 구역 삽입인지 수정인지 상태. 삽입 상태에서는 글자를 이렇게 쓰고 글자 사이에 글자를 또 입력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글자가 밀려나면서 데이터가 삽입이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수정 상태로 바꾸고 글자를 쓰게 되면 뒤에 있는 글자들이 사라집니다. 3이 없어졌죠. 자, 수정 상태에서 중간에 글씨를 넣게 되면 글자들이 쭉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그런 적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글자를 쓰다가 글자를 넣게 되면은 뒤에 글자가 자꾸 지워져요 하시는 분들 아래쪽에 상황줄에서 수정인지 삽입인지 클릭해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 변경 내용 기록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기록 중이에요. 그걸 변경 내용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 변경 내용에 대한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 내용이 기록된다고 해서 뭔가 기록이 되고 있는 어디엔가 데이터화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문서에서 현재 내가 이 문서를 편집 중이다 라는 상태만 기록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끝에 보시면 쪽 윤곽, 이건 아까 우리 편집할 때 한번 봤었죠. 보기 라인에서 쪽 윤곽 보기, 그 다음에 쪽 맞춤 보기, 그 다음에 폭맞춤, 쪽맞춤 이런 거 한쪽 A4 용지 한쪽이 다 맞춰지는 것인가, 현재 폭이 맞춰지는 것인가, 확대 축소 범위 이런 것들 쭉 한번 봤어요. 되셨죠? 자, 어느 정도 확대 축소 범위 맞춰서 저는 한 150% 정도 사용해 볼까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난 직접 맞추고 싶어요 하시면 이거 돋보기 모양 눌러 주셔서 150% 정도 설정해 주시면 150% 정도에 맞춰지게 돼요. 되셨죠?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쪽 윤곽 보기, 보기에 대한 상태들 쭉 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화면에 대한 정보는 다 봤죠. 화면 정보 한번 봤고요. 옆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상한 도형 같은 것들 보이시죠? 요거는 도형을 넣게 되면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한 따로 도구가 뜨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도형 하나 넣어볼까요? 자, 입력해서 동그라미 하나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도형에 대한 도구가 따로 떴죠. 도형을 넣게 되면 도형 도구가 따로 뜨는 거예요. 그 도형에 대한 색깔이라든지 채우기라든지 음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메뉴는 도형이 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둘게요. 자, 도형은 또 도형하는 시간에 한 번 더 배워보고요. 도형을 삭제할 때는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도형이 삭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입력에 대한,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내용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현재 이 한글 2018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서 중요한 건 이 삽입수정. 요거 상태 변경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요거 문단부호 체크하면 파란색 화살표가 나타난다라는 거 이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되셨나요? 자, 요렇게까지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잠깐만 한번 볼게요. 눈금자 라인에 한번 보시면 요까지만 지금 현재 사용 중이고 그 뒤쪽은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금자에 현재 밝게 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뒷부분의 용지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백이라는 뜻이죠. 그 여백을 여기서 늘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쪽에서 편집 용지에 들어가셔서 전체 용지에 대한 여백 설정들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문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아까 있는 요 편집 용지의 여백 설정이에요. 여백 설정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떤 문서를 만들지에 대한 여백 기준을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글자에 대한 사이즈나 아니면 크기나 그 다음에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엔터에 대한 정도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내가 그냥 입력을 했다가 나중에 편집 용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맞추게 되면 기존 설정값에서 편집 용지에 대한 여백이 변경이 오게 되면 값이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레이아웃이 틀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백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글 2018의 기본적인 메뉴에 대한 구성 상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저장할 때는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 라이브러리에 저는 문서 라인에 새 폴더 하나 넣어볼까요? 자, 저희는 연습이라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연습이라는 폴더에다가 첫 번째 1일차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자, 제일 위에 제목 표시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 문서의 유저의 마이 도큐먼트가 1, 2, 3의 도큐먼트가 제 문서예요. 내 문서입니다. 문서에 연습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이름은 1일차 HWP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HWP가 한글의 기본 확장자예요. HWP가 한글의 기본 확장자입니다. 알아둘게요. 확장자는 그 파일에 대한 종류를 나타내주는 구분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파일을 X해서 닫아볼까요? 자, 그럼 바로 닫혔죠. 자, 내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라이브러리에 문서에서 연습 폴더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일차라는 한컴 오피스에 대한 2018 한글 문서가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클릭해 보시면 아래쪽에 1일차라는 파일은 수정 날짜, 이 날짜에 만든 날짜, 이 날짜고 크기는 이만큼입니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글 2018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글 2018을 이용해서 문서를 만드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